안녕하세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입니다. 오늘은 우리 코로나의 시대 언택트라고 하나요? 언컨택트라고 하나요? 언택트? 시대라고 하나? 여하튼 그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반려견과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좀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책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이제 매일 산책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요즘에 저 분위기는 나가지 마라, 집 밖에 나가지 마라 라고 하니까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이렇게 작아져요. 산책가 이렇게 좀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어떤 전염병이라는 걸 아예 고려하지 않고 살았을 때에는 반려견하고 산책을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또 하나 저 호주인가 영국에서 난 기사를 보면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의 활동 지수를 보면 확실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의 활동 지수가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심장병도 예방하고 또 그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게 되고, 그래서 그 호주 기사인 것 같아요. 거기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자체가 사람을 건강하게 해준다라고 해서 그 노인분들과 반려동물을 어떻게 하면 잘 만나게 해주고 또 잘 키울 수 있게 도와줄까를 고민을 했던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괜찮아요, 그냥 나가세요, 뭐 마스크 끼고 한적한 데 다니면 되죠,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없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가평에 살잖아요. 실제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보통 사람이 없어요. 그냥 없어요. 저희 동네에 사람이 없어요, 아예. 그냥 뭐 어떻게 좀 마주칠 수 있지? 아니, 안 마주쳐요. 그리고 뭐 마주쳐도 지나가는 차를 보지 걸어 다니는 사람을 이제 만나지는 않거든요. 전부 다 이제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곳이어서 보통 뭐 서울이나 뭐 이렇게 경기도 쪽으로 나가시는 것 같아요. 뭐 춘천이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부담 없이 동네에서라도 산책을 할 수 있지만, 서울이나 이렇게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불가능하신 것 같아요. 아파트, 빌라, 원룸 이렇게 집단주택이라고 하잖아요. 집단주택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내가 그 2m, 1.8m인가 2m를 유지하면서 이제 그 야외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보호자님들한테 에이, 산책 매일 해야죠 라고 하기가 지금은 약간 소극적으로 된 게 사실이에요. 주제를 몇 개 주셔가지고 먼저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네. 산책의 이제 길이, 시간 뭐 이런 게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어떤 코로나의 시대가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제 산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맨날 1시간씩, 뭐 2시간씩, 뭐 하루 종일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좀 마땅히 시간이 좀 낼 수가 없다면 내가 사는 집 동네만 이렇게 다니면서 흙이나 녹지가 있는 곳에서 소변 대변만 좀 잘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산책을 하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조금 겁내하는 시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먼 곳에 갈 필요보다는 꼭 가야 된다라기보다는 집 근처에서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반려견의 그 산책 욕구를 좀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에너지 소모도 있지만 반려견들한테는 걸으면서 자기가 살고 있다라는 것, 또 살고 있다라는 것은 그냥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코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보기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촉감도 느낄 것이고, 또 보호자님하고 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것, 이거 자체가 반려견들한테는 행복한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줄 메고 나가서 뭐 멀리까지 갈 필요 없고, 동네에 뭐 이렇게 잘 마련된 의자가 있으면 거기 앉아서 시간을 보내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저기 사람들이 온다? 2m를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이동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동해서
또 뭐 집 근처에 또 어딘가에 정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이동도 하고 산책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해요. 만약에 정말 여의치 않으면 짧게라도 밖에 나가서 콧바람 정도 세게 해주는 걸로 그 정도만이라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거는 뭐 아주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이 산책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감각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산책이 주는 뭐 정말 좋은 영향이 있다면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변을 이렇게 살피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얼마나 안전한지 또 내가 살고 있는 곳 밖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나 냄새들의 근원지를 파악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정착한 곳 집 거기를 좋아하게 되고 편안하게 느끼게 되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요즘에 스마트폰 많으니까 보통 뉴스들 한번 쫙 보잖아요. 뭐 날씨가 어떤지, 뭐 요즘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를 저 매일 확인을 합니다. 또 완치자 수도 이렇게 확인을 하고, 뭐 예전에 날씨를 매일 확인했던 것처럼 그걸 확인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뉴스 새로운 정보, 오늘 어제 있었던 일, 뭐 오늘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이제 그런 것들을 반려견들은 내 집 주변 먼 곳이 아니라 내 집 주변의 냄새들을 매일매일 냄새 맡으면서 최신 정보로 이렇게 업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호자님들 나는 반려견하고 외곽에 나가서 편안하게 산책하는 걸 좋아해. 난 그거 매일매일 해. 아이 좋죠. 좋은데 그것도 좋은데 집 주변에 냄새를 맡게 해주는 것도 아주 훌륭하거든요. 이제 그거 좀 해주시면서 만약에 그게 조금 여의치 않는다. 특히나 이번에 장마 진짜 길었잖아요. 정말 산책하기 깝깝하단 말이에요. 이거 하루 한두 번이지. 우이 입혀가지고 산책하는 거 한두 번이지. 특히나 우리 바로 같은 경우에는 뭐 습기만 있어도 안 싼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당황해가지고 얘가 며칠씩 왔잖아요. 당황해가지고 싸지를 못해요. 여하튼 요즘 뭐 날씨나 뭐 태풍 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뒤로 막 막고 있는 것 같아. 막 코로나로 막고 여기서 피하려고 하니까 뭐 태풍으로 막고 막.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서 뭘 놀게 해줄까? 산책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놀이는 뭐가 있을까? 자, 산책 나가면 눈으로 보죠. 또 냄새 맡죠. 또 이제 보호자님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는데 벌레도 이렇게 슬쩍 입 대보고 나뭇가지도 입 대보고 흙도 입 대보고 하여튼 우리 반려견이 갖고 있는 여러 감각들을 이렇게 활성화시키잖아요. 근데 그거를 집에서 간접 체험시켜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많이 말하고 있는 노즈워크, 코를 좀 활동하게 해주는 거. 코 활동하게 해주는 방법에는 이게 엄청 간단한 건데 TV에서도 가끔 제가 썼던 건데요. 종이컵이나 아니면 이면지 이런 종이에다가 간식 넣고 이렇게 구겨요. 이게 줘요. 이게 뜯어요. 그리고 먹어요. 그러면 벌써 시각적인 것도 일부 있고 또 냄새를 맡아야 돼. 이제 종이 안에 쌓여진 간식을 찾아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냄새 맡으면서 후각도 이제 쓰고 어떻게 먹지? 여길 뜯어볼까? 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사고도 하잖아요. 이러면서 별건 아닌데도 이 친구한테 아주 다양한 경험을 시켜줄 수 있고 막 뛰는 것만이 아니라 뇌 활동도 촉진시켜줄 수 있어요. 또 하나, 이제 강아지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다면 그거를 터그놀이 해주는 거예요. 이제 물고 당기는 거 있죠. 근데 이 터그놀이는 사실 조금 한계에 부딪힐 수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외곽에 살아서 마당이 있어요. 그래서 마당에서 이렇게 좀 놀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파트에 살잖아요. 뭐 빌라나 원룸이나 이런 집단 시설에. 그럴 경우에 터그놀이가 약간 조금 지나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터그놀이 자체는 눈을 많이 쓰고요. 또 눈을 쓰고 또 근육을 많이 써요. 그렇다 보니까 아니, 나는 예를 들어서 한 0에서 10까지 중에 6만큼 에너지를 쓰게 하고 싶었는데 근데 얘가 의도치 않게 한 8, 9까지 에너지를 흥분도가 높아져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좀 터그놀이 해주고 나면 또 집에서 터그놀이 하다 보면 조금 몸도 빠르게 움직이고 던지기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놀이가 끝났음에도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는 친구가 생기게 되고 흥분도가 높아졌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어야지. 맨날 산책은 못하고 집에서 터그놀이만 해주게 되고 맨날 흥분만 시키게 되면은 이 친구는 자연스럽게 자기 흥분을 무엇으로든 표현하게 돼요. 그게 뭐 소변으로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조금 어떤 친구들은 자기 다리를 핥는다거나 아니면은 평상시에는 이 정도 갖다가 짖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주 조그마한 소리에도 뭐 반응해서 짖는다거나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널찍널찍하게 살면 금 안 그어요. 여기 넘어오지 마요. 여기 이렇게 안 널찍널찍하게 살면 그쵸? 아니 왜냐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밑에 집에 손님들이 오면 가족들이 오나 봐요. 예전에 그러면 주차를 저희 집 앞에까지 이렇게 해요. 그럼 상관없어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제가 TV 나오는 그 개박사예요. 뭐 이러면서 그냥 주차하라고 해요. 괜찮아요. 주차하세요. 이러는데 만약에 내가 도시에 산다면 조금 싫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딱 내 구역이 있는데 내 구역을 침범받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야외에 나가서 활동도 하고 에너지도 풀고 친구도 만나고 뭐 물도 마시고 소변도 보고 이렇게 영역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그 활동을 못하고 집 안에서만 있게 되면 그 집 안에서 소변 보는 장소가 조금 더 진해지고 왜냐면 거기밖에 못하니까 또 먹는 장소가 조금 더 진해지고 또 쉬는 장소가 조금 더 진해지고 좀 의미가 좀 더 많이 부여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내 구역에 들어오지 뭐 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야외에 못 나가니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실내에서 뭔가 해소시켜 주려고 했는데 이 터그놀이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나칠 경우에 이런 문제를 좀 야기시킬 수 있다. 또 이런 문제를 더 촉진시킬 수 있다. 이제 라고 해서 저는 실내에서 하는 터그놀이는 조금만 아예 나쁘진 않아요. 조금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바닥에다 미끌미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터그놀이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들이 물고 약간 땡기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미끄러우니까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또 우리 보호자님들 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또 터그를 나 많이 봤어. 이거를 이렇게 살짝 재미있게 놀아줘야 되는데 자기가 더 신나가지고 막 이래요. 막 이러고 그러면 이제 매일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미끄러지면 보통 딱 내 다리로 버티고 있으면 그래서 자기가 안 다치려고 힘을 주는데 미끄러지니까 그때 목이 다치는 개들이 생겨요. 실제로 터그놀이 하다가 목 다치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저는 어제 주은이하고 놀다가 목이 다쳤어요. 목이 아파 아침에. 하여튼 내가 뭐 사다리인 줄 알아. 이거 타고 막 올라가가지고 진짜 어제 7시 반인가 8시부터 10시까지 내가 진짜 롯데월드가 됐습니다. 롯데월드가 에버랜드 롯데월드 내가 다 해요. 혼자 자유이용권이 자유이용권 내가 다 해. 슈퍼맨도 해. 여하튼 못 나가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못 나가니까 원래 맨날 밥 먹고 공원 가야 돼. 우리 설악체육공원에 가야 되는데 설악체육공원에 못 가니까 아빠가 놀이기구 되잖아요. 행복합니다. 여하튼 애로사항이 많아요. 애로사항이 집에서 그 공 던지기, 뭐 터그놀이 좋다 이거야. 근데 조금 줄이고 대신 이 공을 숨기는 거예요. 최고야. 이게 진짜 내가 생각할 때는 비 올 때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 그죠? 뭐 공이든 인형이든 강아지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강아지가 기다려가 되면 더 재밌어요. 기다려가 되면. 근데 기다려가 안 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뭐 엄마한테 잠깐 이렇게 좀 잡고 있으라고 하던지, 아니면 목줄이나 가슴줄 맨 다음에 엄마 잠깐만 뭐 뽀삐 좀 잡고 있어봐 라고 한 다음에 처음에는 거실에서 눈에 보이게 숨겨요. 소파 옆에다가 여기 봐라 라고 하면 숨기고 강아지한테 이렇게 와서 손냄새 맡게 해줘요. 어딨지? 뽀삐 어딨지? 하면은 찾아! 라고 하면 이제 뒤에 있던 엄마가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신나게 찾아요. 이거 몇 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방향을 바꾸고, 그런 다음에는 뭐 이불 갖다가 살짝 덮고, 뭐 가방으로 덮고, 뭐 가방 뭐 이런 식으로 뭐 비계 밑에 넣고, 이거 정말 장담할 수 있어요. 모든 개들이 할 수 있거든요. 모든 개들이 이거 해놓으면은 나중에 서랍 안에 숨겨도 찾아요. 근데 약간 팁을 드리면, 이제 서랍 높은 곳에다가 숨기면 못 찾고요. 약간 좀 바닥하고 가까워야 돼요. 바닥하고. 그래서 가방 같은 거 가방 안에다가 넣으세요. 넣고 잠그세요. 그 다음에 안방 같은 데든 뭐 침대 옆에다 딱 숨기고 찾아! 기다려가 잘 되면 더 약간 좀 멋있어. 기다려? 하고 딱 숨기고 와서 찾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 엄청 재밌어. 그래서 이 작은 방 같은 데 딱 놓고 기다려? 하고 문 살짝 닫고 찾아! 이거 한 10번 하면 반려견이 막 물 먹을 때 막 이렇게 먹을 거예요. 진짜 코 많이 쓰니까. 이거 하고 밖에 나가서 소변만 한번 딱 보고 오면 괜찮지. 하여튼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이제 터그놀이나 공 던지기보다 장난감 찾는 거. 그런데 우리 개는 장난감을 좋아하지 않아 한다, 공놀이를 좋아하지 않아 한다. 방법이 있죠. 그럼 그런 애들은 먹이를 좋아하거든요. 먹이를 좋아하면 필통 있잖아요. 필통에서 먹이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산 다음에 먹이를 숨겨요. 그 먹이가 들어간 필통을 숨겨. 그거 찾으려고 난리예요. 딱 찾아? 그러면 열어가지고 하나 주고 또 숨기고. 살 수 있겠네, 코로나 시대. 어떻게든. 여하튼 이렇게 한번 버텨보자고요. 물론 근데 이걸로 산책을 다 대신할 수는 없어요. 산책을 대신할 수 없어. 왜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코로나 정말 심할 때 락다운이라고 하나? 폐쇄, 봉쇄?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오게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들어가라고 막 TV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들어가세요 라고 안 하고 뭐 들어가 몽주로 막 이러면서 화내던데. 하여튼 그럼에도 강아지 산책은 하라고, 반려견과 산책은 꼭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번씩 산책을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 때문에 뭐 무리가 많나 봐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나 봐요. 왜냐면 여기서 2번 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우리 벌써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까지 법으로 정하려고 그래. 내가 산책하는 거 어떻게 파악할 건데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나 우리 원래 하고 있었어.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만큼 산책이 반려견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나라에서는 이 산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알잖아요. 산책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집에서 제가 뭐 알려드린 이런 놀이도 한번 해보시면서 반려견하고 이제 안전한 또 건강한 산책 했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여러분 저 건강하시고 정말 건강해야 돼요. 진짜 건강해야 돼. 진짜 비타민 같은 거 많이 먹고 집에서 홈트 하고 산책하고, 아까 뭐지? 장난감 찾는 거 하고. 또 좋은 소식이 있네요. 노트팻에 나온 기사인데요. 코로나19 재확산에 서울시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시설을 늘린다라고 합니다. 야, 진짜 이거 좀 그러네요. 만약에 가족들이 있다면은 도움받을 수 있지만 가족이 근처에 없거나 뭐 불가피하게, 그게 뭐 내가 격리 대상자라고 했는데 그런 3박 4일 휴가를 뭐 잠깐 준비 기간을 준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바로 이송되지 않나? 그죠? 그런데 내 반려견이 만약에 혼자 있으면 이게 어떻게, 그렇겠네.
너무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역시 세계적인 도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것도 해야 돼. 요번에 저 홍수 났을 때에도 동물들 피해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변한 건 예전에 동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몇 두가 죽었다. 뭐 요런 뭐 집단 폐사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저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소나 이런 저 물에 담겨서 이제 폐사한 저 동물들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뉴스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서초구 휴가철에 반려견 대신 돌본다. 장시간 집을 비울 경우 애견 호텔 등 이용 시 비용 부담이 커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소 비용으로 위탁시 5,000원을 받습니다. 어이구, 정말? 엄청 싸네? 서초구는 지난 3월 20일부터 코로나19 반려견 임시 돌봄을 운영해 확진자와 격리자의 반려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내 확진자 1명의 반려견에 대해 견주가 치료를 마칠 때까지 돌봄을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네요. 어우, 멋지다. 아, 인천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반려견 임시보호. 어이구, 인천시가 서울시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견을 임시보호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야, 인천도 세계적인 도시죠? 세계적인 도시죠? 보통 이런 거를 하는 도시가 세계적인 도시죠. 여하튼 여러분, 우리 코로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겨낼 수 있죠. 지금까지 네, 많은 분들이 이시잖아요. 저희 보둠 같은 경우에도 우리 1년에 하던 행사들 있잖아요. 댕댕이 페스티벌, 뭐 댕댕이 런, 뭐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정말 너무 아쉬워요. 또 여러 가지 뭐 세미나나 이런 것도 할 계획이었었고 해외에서 유명한 명사분들 모셔서 좋은 정보들 이렇게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정말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2.5단계가 되면서 지금 수업이 이번 주는 진행이 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너무 아쉬워요. 정말 아쉬워요. 네, 그래서 하루빨리 코로나를 우리가 모두 극복해서 예전 같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또 당당하게 산책 안 해? 추워?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산책은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요렇게 말하고 있는데 꼭 제가 산책을 자신 있게 매일매일 하라고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집 강아지도 근황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집에 강아지가 2마리가 늘었어요. 어머니가 좀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가시면서 저희 집에 말티즈 2마리, 어머니가 데리고 있었던 말티즈, 엄청 노견이에요, 애들도. 2마리가 이제 들어와서 저희 집엔 지금 총 5마리의 반려견이 있습니다. 레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이제는 좀 계단을 좀 못 올라가나 봐요. 좀 이제 내려가기도 싫어하고 올라가기도 싫어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안고 다녀요. 겁나 무겁습니다. 네, 그러고 있고요. 뭐 뛰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공 가지고 이렇게 놀았거든요. 놀고 나니까 그날은 그냥 누워있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산책 같은 것도 그냥 슬렁슬렁 왔다 갔다 정도 하고 회사에 데리고 오는 정도? 첼시는 여전히 재간둥입니다. 예쁜 짓도 많이 하고. 근데 얘가 잠을 많이 자요. 확실히 늙었어요. 늙어가지고 잠도 많이 자고 털도 많이 빠지고 평생 빠졌으니까. 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 들면은 지방정 볼록 이런 것들이 여기도 나고 여기 만져보면 요런 데도 있고 그런 게 조금 달라졌고 많이 안 걷다 보니까 발톱 빨리빨리 자라요. 예전에 젊었을 때는 발톱 안 잘라줬거든요. 안 잘라줘도 산책만 하면 다 갈리니까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걸었으면 다 갈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걷나 봐요. 안 갈려. 그래서 이제 발톱을 한 2주에 한 번씩 깎아주는 것 같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빗질 뭐 매일 하고 있고, 밥 잘 먹고, 누워 있고. 얘는 우리가 들어와도 안 깨요. 야야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이렇게 깨우고 있고. 바로 같은 경우에는 다우리가 가고 나서 약간 이 친구가 조금 좀 그래 해요. 다우리를 잘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 바로가 확실히 변화가 있고, 뭐라고 좀 장난 좀 덜 치고,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건강하게 잘 있어요. 건강하게 잘 있고, 네, 일단 그러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네, 우리 다음에 또 뵙자고요.